동화쌤입니다. 이제 이 탐구를 할 때 처음부터 뭐 자세한 거 읽어도 상관없는데 뭐 처음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면 프린트 가벼운 거 한 개, 전체 정리된 거 두 개, 이렇게 겹쳐 읽어도 되거든요. 세 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활자가 다르거나 정리한 사람이 다르면 좀 느낌이 또 달라요. 또 읽혀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대여섯 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읽어본 다음에 수능 개념으로 가는 거고 수능 개념이 끝나면 개념할 때도 또 모르는 단어 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 모르는 용어나 이런 걸 다 설명을 누군가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모르는 책 계속 읽으면 똑같이 쳇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용어라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 수능 개념을 본 다음에 또 용어 해결을 하고 용어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원리가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를 끝내고 용어를 그러면 이제 용어 한두 개가 뭉쳐서 모르는 구나 절이 나오잖아요. 요 구절 짧은 구절 요만큼 이렇게 모르는 구나 절을 끝내고 모르는 구나 절이 끝났으면 단어는 알겠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 문장을 또 끝내고 또 이 문장하고 문장은 끝냈는데 이 문장은 이런 얘기고 이 문장은 이런 얘기인데 서로 다른데요. 그럼 뭐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까지 이렇게 한 번 구나 절 문장 같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문장도 알겠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도요. 내 생각에 그래요. 하나를 샀어요. 수특을. 그러면 이 수특 해설이 있잖아요. 이 해설을 여기다 다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새 거를 사가지고 새로 푸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해설을 여러 번 읽어갖고 핵심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옮겨 쓰면 요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걸 익숙하게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든지 처음 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낯설어요. 어떻게 푸는지도 낯설고. 근데 그걸 문제 풀면서 처음부터 꾸준하게 공부했던 사람은 문제 푸는 감이 있지만 그게 없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풀어요. 맞은 거 동그라미 하나. 두 번째 풀어요.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근데 세 번째 풀었어요. 처음부터 풀었는데 그럼 네 개, 세 개. 이렇게 치면 동그라미 두루룩 많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풀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풀었으면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이런 식으로 치면 중요한 것들이 동그라미 많아지니까 문제 푸는데도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단계, 이해하는 게 2단계, 문제를 이렇게 옮겨 적는 게 3단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전체를 이해하고, 목차도 암기하고,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이렇게. 이것도 읽고, 여기다 옮겨 쓰고, 이렇게 해서 한 거를. 그러면 네 번째는 새로 사서 풀고, 이거 이제 다 풀었으면 다섯 번째는 이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되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를.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바로 일로 가요, 일로. 그렇게 개념 간단하게 보고, 뭐 이게 수능 개념 간단하게 본 다음에 수특이나 뭐 아니면 수학 풀고 기출 문제도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수특 수학으로 가니까 이게 없으니까 바탕이 없어서 힘들고 용어를 몰라서 힘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깊이 있게 못하니까 이거를 해설을 이해를 또 못해요. 어차피 해설을 열심히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서 여러 번 풀면 요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 써봤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는 풀고 이게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도 이렇게 다 써보고 풀어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7, 8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가 이거 다 하는데 한 달이면 족하거든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그리고 문장 구절 이렇게 다 아무리 오래 설명해도 뭐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개념 용어 이렇게 수능 개념 다 푸는데도 뭐 한두 달이면 되거든요. 그 수특 수한도 한 달 한 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전부 해봐야 1, 2, 3, 4, 5인데 6개월 잡더라도
6개월 잡더라도 이해가 깊이 있게 쭉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 썼어요. 만약 한 두 달 동안 옮겨 썼다고 쳐봐. 뭐 한 달 동안이면 충분히 옮겨 쓰거든요. 왜? 어떤 거는 그냥 한번 쭉 풀고 쉬운 거 맞은 건 빼버리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풀기 시작해서 두세 달 연습하면 돼요. 두세 달. 실전 문제가 푸는 것까지. 솔직히 이렇게 푸는데도 한 달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그러니까 영수는 등급이 낮더라도 어떤 대학은 탐구 두 개랑 뭐 국어랑 너라 뭐 이렇게도 있고, 그죠? 영어랑 이렇게. 대학마다 조합이 되게 여러 가지니까 잘 보는 건 잘 볼수록 유리해요. 그럼 최고 잘 본 것만 넣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피크로 맞을 수 있는 게 탐구밖에 없어요. 탐구하고. 국어는 일정 부분 1등급 가는 데는 좀 걸려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실제로는 탐구는 피크로 맞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의무론에서 이 론은 이론인데, 이론이야, 이론. 그러면 의무 반대는 뭘로 칠 수 있냐? 권리 의무 관계니까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권리. 그죠? 권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럼 의무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론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관이 의무론적 윤리론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그걸 못 맞추면 의무를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다음에 공리주의라고 하면 주의, 사상, 이론 똑같아요. 공리에 대한 사상, 공리에 대한 이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리는 뭐냐? 공공의 이익이에요. 공공의 이익. 이자는 이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이익이냐? 돈이냐? 그게 아니라 행복이래요. 어떤 게 이익이냐? 행복이 커질수록 이익이다. 그러면 행복이 커졌을 때 어떤 행복이냐? 아?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이 큰 게 최고다. 나 하나의 행복이 크면 우주보다 가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밀이에요. 밀인데 비슷해요. 이건 질이죠. 질적 공리주의라고요. 질적 공리주의. 그래서 성질이라고, 성질이. 한 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이 개인들의 합인 사회의 총합인 행복이 커지는 게 좋다. 뭐 두 개야, 두 개. 그러면 양적 공리주의라고. 이거는 양적 공리주의. 총량이 많으면 된다. 행복이 커지면 된다. 이거는 이제 밴덤이었어요. 밴덤. 그래서 공리주의자라는 사람들, 사회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자, 여기서 밀, 질 외우기 쉽죠? 질적? 응? 됐어요? 네. 자, 다음에 뭐냐? 보통 이제 기본적인 뭐 윤리다 그러면 도덕이에요. 윤리가 뭐냐면 박휘륜자예요. 뭐라고요? 박휘륜자. 사륜기, 뭐 경륜 하면 그 자전거 경주하는 거거든요. 윤이 바퀴예요. 그러면 삼강오륜이 있는데 다섯 개의 바퀴가 이렇게 다섯 개의 바퀴가 요게 세상이라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떼안고 굴러가는 거야. 이게 바퀴가 밑에 있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 바퀴가 몇 개라고요? 5개라고. 이해되세요? 그 5개가 이렇게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키는. 그런 바퀴가 되는 돌이에요. 돌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퀴가 되는 돌이. 그 중에서 동양 사상의 최고는 덕이에요. 덕윤리. 그래서 덕윤리예요. 한번 덕은 뭐냐? 간단하게 그냥 도덕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런 도덕. 그 도덕 윤리야. 도덕이 세상을 움직이는 돌이라는 뜻이야. 일단 이제 지금 해주는 거는 요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뭘 생각하냐를 가르쳐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걸 또 다시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설명하죠. 자, 다시 보면 이론입니다. 이론 규범이고 윤리학입니다. 그러면 학문으로 치는군요. 학문. 뭐 바퀴가 되는 유치. 그럼 윤리는 도덕과 같이 봐도 돼요. 윤리 도덕. 그런데 이 규범은 뭐냐? 이게 규칙, 범칙이에요. 규칙. 그런데 이 규칙이 뭐에 대한 거야? 이론에 대한 규칙이야. 이론.
그럼 이론은 뭐냐? 이게 이치와 논리요. 이치와 논리. 그러면 이치는 뭐냐? 논리는 뭐냐? 논리는. 이치는 뭐냐? 이게 원래는 이제 구수록자도 되고 결리자도 되고 이게 마을리자도 되고 결리자도 되는데 구술의 결이 있어. 결이 없이 이게 옥구슬이 결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맑은 그걸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지 하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논리는 뭐냐? 인과관계가 치밀하게 잘 연결된 거. 그러면 근거는 원인이고 이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인 결과인 인과관계가 치밀하게 연결된 걸 논리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딱 써있으면 아마도 이래야 될 것이야. 윤리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이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이론. 근데 그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짜임새 있게 쭈루룩 연결돼서 이론이 이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반대는 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천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론 경제학하고 경제는 실물 경제, 실제 물건 경제학이 있는 것처럼 이론 경제학은 이 이론 윤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당위적인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고 실천 윤리학은 그래서 덧글 어떻게 쓸 건데 이런 거 정보통신 윤리나 그래서 생명체 어떻게 보호할 건데 라는 게 이제 실천 윤리로 이론 윤리와 대립돼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게 또 법리가 또 나와요. 됐나요? 자, 논증 가능성은 이제 가능성이야. 그러면 논리적인 증명 가능성이야. 논리적인 증명. 그러니까 이거 이론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이론이 뭐야? 이치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으로 쓰는데 도덕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왜요? 생명이 존재하니까. 왜요? 하면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이 무턱대고 착하게 살아. 왜요? 원래 그래. 하는 거는 출발로 삼는 명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연결시킬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쨌든 논리적으로 증명도 가능하고 수학에서 보면 이런 규범은 수학에서 명제 같은 거야. 뭐뭐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러면 이런 논증 가능성은 꼭 진리집합 계산하듯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면 R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합에서 배운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리집합처럼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를 이런 걸 메타윤리학이라고 거기 나왔을 때 메타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그런 게 규범윤리학이면 규범윤리학 안에도 이렇게 이론과 실천이 있는 것처럼 메타윤리학은 뭐라고요? 이것을 의미는 알겠는데 의미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쭉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는 거 했을 때 논리적인 증명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세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출발이 필요하다고. 출발. 딱 이게 정해진 언어예요. 정해진 언어. 근데 명령이에요. 누가? 신의 명령 어떻게 보면 아니면 자연계의 명령 아니면 인간이 존재로서 당연히 시작하는 첫 번째 명령 이런 느낌으로 정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학에서 너는 선하게 태어났어. 선을 지켜야 돼. 선하게 살려는 게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야. 그 선의지에 맞게 행동해. 그러면 너는 착한 애고 너는 정원 명령에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랬어. 정해진 언어야. 뭐라고? 신이나 자연계로 첫 번째 기준으로 정해준 그걸 정원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얘기하면서 너한테 그랬잖아. 하늘이 내려줬든지 이 천. 근데 하늘에 우주공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이걸 의인화된 절대자라고 그래. 하느님 이런 것처럼.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뭐 의인법이나 뭐 의심법, 신이다, 의신법 이런 건 없으니까 절대자가 있다고 쳐. 그러면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그걸 자연으로 천벌을 받아 그게 자연의 벌이라고 하는 천. 그럼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자연법 말고는 뭐냐? 실정법이 있대. 실정법. 그럼 실정법은 뭐냐? 실제로 인간이 정한 법이야. 실제로 인간이 정한 법. 그 실정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불문법이 있는 거는 문장이라고 헌법하고 없어. 그렇지만 문장이 있어. 헌법이라는 이름만 없고 뭘로 그럼 헌법을 잡느냐? 영국, 미국은 권리장전, 대헌장, 권리청원, 여태까지 대법관들이 하는 판결 이런 게 헌법 구실을 하는 거야. 다 관례에 따라서. 그런데 불문법 반대는 뭐냐? 성문법이야. 그러면 이거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는 무슨 일본 헌법, 한국 헌법 거기 있어. 그래서 헌법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 근데 불문법도 글은 있어. 이렇게 문장으로. 헌법이란 이름 자체만 없는 뿐이야. 이렇게 실정법과 반대돼서 자연법 사상을 논하는 거야. 자연법. 그렇다면 인간이 지낸 이런 것보다 더 절대자야. 하늘이든지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적으로 첫 번째로 천부인권이라고 그래.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뭐냐?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래. 하늘이 부여해서 준 인권. 이게 뭐라?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래. 천부인권. 천부인권과 권리.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인간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간은 저항권이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신법은 구법, 옛날 법과 반대될 수도 있고 신의 법 명일 수도 있는데 신법 궁금하다. 1번. 신법의 근거, 신의 법, 자연법의 원리, 신의 법이라고, 신의 법. 자연이 천이고 신이라고, 신법이라고. 그쵸? 신의 법이 있으면 이 실정법은 뭐라고요? 인간의 법이라고. 인간의 법. 됐죠? 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결이 조금씩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개체주의라는 것은 개별체요, 개별체. 개별체. 뭐 이기주의가 있고, 이기주의는 자기만 아는 녀석이야. 남들 다 이겨먹고 남 손에 끼쳐도 돼. 개인주의는 남한테 손을 안 끼쳐. 근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그게 개인주의야. 요즘 세상. 그러면 이타주의는 뭐야? 타인을 위해. 그럼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타주의 속성 없나? 있어. 개인주의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저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여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근데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라고. 왜?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상이야. 그런 적으로하면 특성이 있는 생각하는 사고, 사색, 생각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의 사고방식이야.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민주주의나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구르는 개인의 소중함. 개인주의지 뭐. 어떻게 보면. 자,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건 그럼 뭐냐?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 사회주의는 중국.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 공동생산, 공동소비하는 거야. 공산주의. 이것도 집단주의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근데 요거 반대는 뭐야? 그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 그러면 요 자본주의와 개인의 자본을 중시하는 걸 중심으로 개인이 주인이다. 민주주의로 간 거야. 사회주의는 중국처럼 사회가 전체가. 공산주의는 뭐야? 공산당 전체가. 프롤레타리아 전체가. 자, 유용성은 그러니까 이거 쓸 영자 쓰임새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 사용할 수 있다. 유용성이 있다. 그러면 효용성이 있다. 그럼 효과가 있고 쓰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유용한다. 이 쓰는데 쓸 수 있다. 쓰임새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런 성격인 유용성. 됐죠? 자, 양적 공리주의 아까 그랬죠?
공공의 이익이 뭐냐? 돈이 이익이 아니라 여기서는 행복. 근데 양이 많아야 되니까 양이 특징이 있으니까 개인의 행복들이 모여.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개인과 행복의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 돼. 그래서 최대의 다수가 되면 최대의 행복이 돼. 이게 뭐라고? 다수결의 근거야. 최대 다수가 되면 최대의 행복이 피크치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자, 행위 공리주의. 이거 당연하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고 행동한다. 행위, 행동. 할 위자거든. 그럼 행동하면 된다. 이런 뜻이 행위 공리주의겠지. 됐나요? 자, 여기서 권익은 권리와 이익이야. 나의 권리. 왜? 권리, 의무 말고 권리. 이익. 자, 손해는 안 따졌어. 의무도 안 따졌어. 자, 권리 반대는 의무입니다. 권리 반대는 의무목적 할 때 의무고. 자, 이익 반대는 손해입니다. 이익 반대는 손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권익이다. 그러면 권리, 이익, 자기 좋은 것만 다 따진 거네. 권익. 됐죠? 자, 배려 윤리적 접근. 다가서는 건데, 접근하는 건데, 윤리야, 윤리 도덕적이야. 특징이 있는데, 배려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안 봤어, 아직. 근데 나는 이제 그냥 봉사를 하러 가면, 봉사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이제 돈 받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이익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더 뿌듯해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 더 이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지도 않는데 막 줘. 초보자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싫어해.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한테 그걸 주면 안 돼. 이 정도만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일도 하고 그러거든. 이렇게 막 무례하게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주세요. 빨리 주고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 남들 도울 때도 이게 돕는 게 도덕적이잖아. 윤리적이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보고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떨까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게 봉사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지거든. 근데 초보 봉사될 때는 막 주고 싶어서 막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A라는 애하고 이제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기를 갔어. 같이 캠프를 가가지고 동아쌤이 이거 밥을 못 떠먹는 줄 알고 내가 밥을 계속 먹였어. 그래서 얘가 잘 받아먹더라고. 그래서 잘 놀라고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말썽 걸어서 아이 뭐 네가 먹어. 내가 그랬어. 막 좀 친해진 것 같기도 했고.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퍼먹더라고. 깜짝 놀랐어.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먹여주니까 계속 따박따박 받아먹은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뭐 IQ 80, 70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배려윤리적 접근. 근데 3페이지는 뭐예요? 근데 궁금해서 엉뚱한 소리 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3번. 배려하는 것이 유적 것이다. 뭐 비슷할 수도 있어, 그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 입장 배려해서 도와주고 뭐 도와주는 거 좋으니까 뭐 배려가 바탕이 돼야 진짜 좋은 거지. 서로 좋고. 자, 그 다음에 정언명법은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정언, 명령, 정언, 명법. 명령이 법이야. 거의. 정언, 명법. 이렇게 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해진 언어라 가지고 최초의 명령처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최초의 생태학이 뭐예요? 생태계예요. 생태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태계. 그러니까 지구 전체. 지구 전체가 다 하나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생명 존중을 첫 번째 명령으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해가야 된다라는 게 생태학의 특징이 있는 정언명령이게 되겠지. 됐죠? 자, 상호적은 상호는 서로라는 뜻이야. 서로상. 서로의 권리. 그러니까 A는 B에게 권리가 있으면 B도 A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상호적 권리예요. 권리. 그럼 얘가 권리가 있으면 얘는 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얘가
이걸 받아들일 의무가 있나 없나는 또 별개의 것일 수 있어. 그지? 하지만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존중해줘야 내 권리를 했을 때 이 사람도 권리를 존중해주지. 그러니까 상호적 배려가 있어야 되고 상호적 권리가 되는 거지. 자, 공적 담노라는 것은 공의 적자는 항상 특징이야. 공공의 특징이 있는 이야기담, 이야기론. 담화 표지할 때 이거 쓰거든. 말하는 이론할 때. 그러면 공적 담론의 반대는 사적 담론. 그리고 개인적 이야기겠죠. 사적 담론은. 사적 이야기, 프라이버시. 개인적. 이거는 공적. 이야기담, 이론. 이야기. 똑같이. 자, 이데아하고, 그러니까, 이, 소플아리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내가 외울 때는 이제 소풀 뜯어먹는 아이가 알랐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소는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다 자연과학, 수가 뭐야, 물이 뭐야, 뭐 별이 뭐야, 이런 자연과학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어. 너는 뭐냐?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 거야.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전에는 뭐라고? 자연 철학이라면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너 자신은 인간이 스스로 모르는 걸 전부 다 찾아서 공부를 해봤더니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플라톤이 보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데아, 이상적인 뭐라고요? 이상적인 이데아와 현실의 진료, 현실이 있더라. 이상과 현실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상적인 건 뭐냐? 설계도. 현실은 뭐냐? 그 물건. 설계도에서 물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계급을 플라톤이 나누면 이상적인 걸 담당하는 건 철학자애들이니까 철학자가 정치해야 되고, 현실은 생산업자는 생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사동론부터 해갖고 신분제도도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상적인 똑똑한 철학자니까 덕으로 통치해라. 그래서 덕치주의도 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의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만히 공부하니까 야 볼펜 봐봐, 핸드폰 봐봐, 핸드폰 설계도 있지, 그 이상이요. 이 물질도 있지. 그거 왜 따로따로 해? 이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이상과 현실은 하나로 되어 있어 하는 게 일원론이야. 일원론, 일원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원론. 응? 하나의 기준으로 합쳤어.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학교의 기숙학원에 합숙한 학생이야.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부터 해가지고 쫙 세상을 대제국을 만들면서 우리 스승님 학문이 짱이야 하고 다 퍼뜨렸어. 그래서 서양에서 소풀아가 2000년을 내려왔어. 거의. 그러다가 프로이드하고 융이라는 사람이, 프로이드, 융, 심리학, 융, 프로이드, 뭐 심층심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이 인간의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 주관적인 내면, 요거까지 고려를 하고 봐야 되지 않다?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학문이 여기서 한 방 확 바뀌었으면 두 번째로 여기서 확 바뀐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는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학문이라면 이게 이제 현대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 나와요? 이데아. 어디서 나와요? 플라톤. 됐죠? 자, 이거는 이런 것도 나오네. 아침에 아침 주자예요. 조조신문. 그러니까 전파 견문록 할 때 이게 들으면이야. 듣다. 쏘는 이거는 아침이고 이거는 듣다. 그러니까 이거 도는 도리, 진리 이런 거야. 도리. 아침에 도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도리, 진리를 깨달으면, 듣다는 듣는 것도 있는데 깨닫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사망해도 가능하다. 네? 조문도면 석사 가이라.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뭐라고? 저녁 때 죽어도 좋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한자 가이도 봐야 되겠네. 됐어요? 저녁석 죽을사. 이게 가능하다고 가 죽어도 뜻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의미 있다. 의미가 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를 찾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죠? 자, 이 평등 고려의 원칙. 자, 이익이 있어. 이익 반대는 손해잖아요. 그죠? 이익이 발생하면 이걸 평등하게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발생시킬 때 이걸 평등하게 되는 거를 고민숙려예요. 고민하고 숙려. 숙려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숙려하고 고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누구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느냐. 실질적인 아니면 형식적인 절대적인 아니면 그치? 상대적인. 됐죠? 그러니까 평등에서도 다시 평등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딱 3개씩 줘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줬어요. 법에 딱 정하면. 근데 상황으로 보니까 얘는 3개를 사과를 주면 나 아무 안 먹어. 그 쟤는 맨날 배고프다고 해서 5개씩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절대적으로 주지 말고 상대적으로 주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지 말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찾아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주자. 이런 것들이 이게 1차는 이게 발전했고 그래서 평등이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2차는 이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지. 어쨌든 고려는 평등 고려라고. 잠깐만. 영속적은 영원히 계속.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계속. 진리는 영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자, 부부유별은 이렇게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겠지. 있다 구별이. 그러니까 부부의 역할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별이 차별이냐? 차별 아니라는 거, 차이라는 거지. 차별은 이유 없이 부당대우를 하는 거. 근데 차이는 그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나니까 옷을 다르게 입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생각에는 화장실 그 남자 화장실 반으로 줄이고 여자 화장실 2배로 늘려줘야 되거든. 엄청 힘들어 줄수록 막. 이거 들어가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남자는 휙휙해서 짧은 거 할 때 금방 나가는데 여자는 오래 걸려. 그러면 화장실 크기가 2배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그럼 형식적이야 너무. 그치? 실질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2배가 뭐요? 3배 정도는 커야 그래야 똑같은 시간에 나와. 안 기다리고. 뭐 그런 거. 차이와 차별. 이게 별이에요, 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유교예요, 유교. 유교기 때문에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람 인자 봐봐요.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쓰면 차별이 없는 거거든, 사람인을.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임금과 신하. 그럼 남자와 여자 이렇게 신분 서열이 있는 거야. 부부간에 서로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거 똑같지 않냐?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누구나. 그치? 예를 들어서 서로 존경 안 하잖아? 그럼 자식도 똑같이 그래 나중에 대하는데. 상경여빈. 서로 공경하는 건데 빈. 이거 어딨냐? 한자. 한번 봐봐. 몇 페이지? 6페이지 어디 나와?
상경여빈도. 상경여빈. 그냥 글자로,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서로 공경하는데 같을요. 같다. 유사하다. 뭐, 빈객과처럼. 이게 빈은 손님이야. 빈객. 그 손님 접대를 옛날에 잘 했기 때문에 서로 존경할 때 손님처럼. 그러니까 손님 오면 옷 딱 갈아입고 밥도 잘 이렇게 더 잘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우리나라 그러잖아. 부부한테 서로 존경할 때 그렇게 하라고. 빈객처럼. 호혜적은 서로 혜택 주는 거예요. 서로. 호혜적. 호혜편등. 서로 혜택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호할 때 상호관계 할 때 호자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때 상호 간에 혜택 준다 이렇게. 상호 혜택. 됐어요? 자, 신체는 몸이야. 신체 검사할 때. 그러니까 부가 발생한다. 신체 발부. 그러면 이게 털일 거예요. 털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털이 발생한다. 털이 자라는 거는 수지. 그것은 받았다. 받을 수. 상장 수여할 때 부모에게. 부모께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고 상처 입는 거. 훼손하고 상처 입지 않는 것이 감히 훼손하거나 상처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이게 시가 시작이야. 야는 이다. 종결사로 뭐야 시작이다 하고 끝난 거야. 야 이다.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하니. 수처 발부는 신체에 털이 나는 것은 수지 부모께 받는 것이니 부모 하니 불감해상이 감히 해상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아니라 이렇게 읽어. 옛날에 조선 애들은 이렇게 읽었어. 신체의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 타면서. 그래서 한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효는 백행지 보냐라 그랬어. 효는 뭐라고요? 100가지 행동의 100가지. 백행이 뭐라고요? 백행지 100가지 행동의 보냐라 근본이다 이랬어. 보냐는 근본이다 이렇게. 효는 백행지 보냐라 이렇게. 또 입신어 이렇게 한자로는 입신어 양명하니 효지 종야라 그래서 이거는 지는 뭐뭐의. 이제 입신은 뭐냐면 몸을 세우는 거야. 입신 몸을 세우고 양명은 이름을 양양해서 드날리는 거. 이름을 드날리는 거. 그럼 뭐라고? 유명하게 되는 거. 악명 말고 좋은 이름을 드날리는 거는 효의 마침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종 있죠. 시종일관 하는 거. 시작과 끝나게 계속 하나로 관통해서 열심히 했다. 시종일관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몸을 세워서 입시나 양병 이름을 후세에 잘 아름다운 이름을 날리면 효의 마침이다. 뭐 이렇게 됐죠? 자, 횡적 관계랑 종적 종횡무진 있죠. 종횡무진. 그러면 종은 이렇게 종돼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걸 횡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열 형제 회청어가 군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오른쪽으로 쓰는 거. 3열 동대는 뒤로 쓰는 거고. 이거 횡은 가로지를 횡이거든요. 가로지르다. 그러면 횡적 관계다. 그럼 옆으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관계. 그럼 종적 관계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의 관계. 종적 관계.
형우제공도 한자 봐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다. 7쪽에 형우제공 한자로 안 써있나. 형우 제공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자매 알죠? 형제자매. 네. 형제자매. 형제자매 했을 때 형제자매 이거는 남자 형, 네. 남자 동생, 누나 그 여동생, 여자 남자. 그러면 형은 우에 있고 아우는 공경해라 이런 거. 됐죠? 공손하고 공경해라. 공손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공대해라. 자, 지상주의는 땅 위에서의 이론, 지상주의 뭐 이런 게 되는데 또 다 되겠네. 7쪽의 지상주의. 지상주의. 과학기술이 땅 위에서는 최고다. 이런 거. 지상 위에, 땅, 지구상에서는 최고다. 과학기술 지상주의. 낙관주의는 낙관적 반대는 그렇지? 낙관적은 긍정적인데 긍정적 반대가 부정적이고 긍정적 반대가 부정적이고 낙관적 반대는 비관적. 이거는 즐거울 낙이거든. 즐거울 관점. 희망적이니까. 이게 슬픈 관점. 비관적. 그죠?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오를 게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희희낙낙 즐거움 이건 슬픔 이렇게. 됐죠? 이분법적 세계관. 이 두 개로 나눠. 이분의 세계관. 어떻게 나누느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다. 부자는 부르조아지다. 부자 부르조아지. 부르조아지 똑같아. 부자, 자, 생산수단이 없이 노동만 하는 사람은 피나게 일만 했다.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딱 두 계급이 있다.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타도해야 된다. 없애야만이 프로레타리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자, 이게 뭐고요? 갈등론이에요. 갈등. 사회문화에서 갈등. 사회문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갈등론. 왜? 둘은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럼 갈등론 말고 뭐라고요? 기능론이 있어서 서로 기능을 해라. 그러면 계층으로 나눠. 층층별 상류, 중류, 하류로. 종류로. 그 대신에 왔다 갔다 해요. 상류, 중류, 하류가. 이거는 기능론. 됐어요? 요거는 갈등론. 이분법적 세계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조구적 자연과 할 거면 자연을 바라보는데 자연은 그냥 도구, 인간의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발전하고 개발하고 써먹으면 돼. 써먹으면 되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이렇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러면 쓰레기가 있어. 그럼 땅 파갖고 묻으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거 그냥 먹고 쓰고 묻어놓고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좁아져. 활용할 게 적어져. 그러면 그 묻어놨던 게 막 피해가 와. 그러면 자연 좀 살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도구적 알겠죠? 그냥 도구고 기계고 그냥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간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 여기에 망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자연이 있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자연은 도구야. 도구의 일부라고. 요거 말고 자연 하나가 전체가 다 연결시켰어. 거기 안에 인간이 들어갔어. 이게 전일론적, 생태학적. 아바타에서 보면 당신을 봅니다 하면서 이 나무가 다 알려주잖아.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게 전일론적, 생태학적. 됐어요? 도구적은 그냥 갖다 쓰는 거지. 여기는 지구고 요거는 아바타고 이렇게 나뉘어서 대립돼서 영어가 나왔잖아. 자, 쾌고 감수 능력은 쾌락과 고통을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 이해되세요? 뭐라고?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거 체크를 하겠죠. 자, 이게 유익하고, 그죠? 그래도 뭐 이게 관심이 크다. 근데 이거 왜 써놨지? 네, 일단은 한번 봐봐. 그쪽 잠깐 봐봐. 또 다른 거 있나? 이게 관심이 크다. 그럼 그냥 됐어요? 이제 일단 읽어보고 또 다시 치면 되지. 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것, 이익을 돈으로 쳐도 되고 행복으로 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쳐도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익이 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일론전이 뭐야? 전체가 하나야. 아바타 행성 하나야. 그거 서로 연결됐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존돼 가지고, 그죠? 나무는 사람에게, 사람도 동물도 서로 의존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죠.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지 속에서 땅일 수 있겠죠. 그죠? 땅이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지. 그러면 유기체는 뭐냐? 유기체 반대는 무기체예요. 무기체. 무기체는 뭐냐? 그러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드는 주기율표, 화학의 주기율표 안 배웠을라나? 주기율표는 배웠죠. 수소, 산소 이런 거는 무기체예요. 거기 나오는 것들 전부 다. 그럼 유기체는 뭐냐? 이렇게 감자나 풀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 반응으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것도 해봐야 탄소 덩어리 CC에서 결합되고 뭐 여러 가지 포도당도 결합되고 이 화학 연소로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건 뭐가 있어요? 생명작용으로 만들어진 건 유기체야. 생명작용으로. 그러니까 비료도 공장에서 강제로 합성해서 질소 고정법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든 거고. 근데 그걸 섞여요. 주엄도 만들고 이렇게 섞여서 풀도 섞이고 오줌도 넣고 해갖고 섞여서 비료도 만들고. 그건 유기비료. 공장에서 만든 거는 무기비료. 이해됐죠? 자,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대한 학문인데 그걸 심층, 깊은 층까지, 깊은 수준까지 파들어가는 게 심층 생태학이에요. 자, 피상적은 피부 알죠? 피부. 껍질 상황이에요. 피상적으로 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어떤 상황 파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껍질만 안다. 속 내용을 모른다. 피상적.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속까지 봐야지. 이렇게. 자, 환경 생태 파시즘은 뭐 환경이 막 거의 최고가 되어 있어. 그래서 환경 호르몬 나와요부터 해가지고 막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가 얼마나 하면 옛날에 파시즘으로 해가지고 이 파시즘, 나치즘 하면서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나치는 독일 민족주의고, 나치는 파시즘은 이탈리아처럼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 대로 뭐를 전체로 해요? 환경이나 생태를 전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생태의 문제 얘기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래? 아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환경 생태 싹쓸이즘.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자, 아까 정원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 명령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정원 명법. 왜? 법 중에서 명령이 있어. 그러니까 정원 명법은 방법상에서 좀 넓은 거고 정원 명령은 요 중에서 요거 하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정원 명령, 정원 명법. 자, 행위의 주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법학을 배우면 법대 다니면서 뭐만 하냐? 법률 주체가 있고 법률 객체가 있고 법률 관계가 있고 이거 봐봐요. 근데 이게 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됐어. 문법 그 법률 분석하고 이렇게 해봤던 게 이게 행위 주체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주체. 이거는 자연인과 법인이 할 수 있어. 주체. 사람이나 아니면 회사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라는 거. 주체. 이게 주체면 이게 목적어인데 이게 객체라고 그래. 객체. 근데 객체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물건을 샀다. 그러면 물건이 객체잖아. 물건을 부셨다. 그럼 객체잖아. 그지? 근데 내가 A가 B를 만났다. 그러면 얘도 법률 주체, 얘도 법률 주체야, 사실은. 근데 이 주체가 바라본 이 목적어가 객체라고. 이거는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이게 법률 관계 행위가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불가침은 침범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침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침범할 수 없다. 침범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침범 안 돼. 함양은 포함해서 길러. 지향은 어떤 걸 향해 가니까 발전해. 그렇게 하면 돼. 지양은 그치라고 지금. 그만하라고. 지향은 향해서 가니까 해도 돼. 지양은 거기서 딱 그만하는 거라. 지양. 하지 말라. 됐어요? 노직이라는 사람이, 이거 사람 이름인데, 자유가 지상 최고다. 자유가 최고다. 자유지상주의. 지상주의면 지구상에서 요거 이상의 개념은 없다 하는 게 지상주의예요. 자, 소유 권리로는, 소유하는 건 가지는 거는 자기가 어떤 것을 가져. 어떤 바가 있다. 그거를 이 소유하는 게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 소유권. 근데 소유 권리로 나오면 소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이 되겠지. 소유권. 자, 원초적 입장은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바꾸고 나중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수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근원이 되는 초반의 입장. 근원이 되는 시작, 시초 부분의 입장. 자, 응보주의는 대응해서 보복하는 주의예요. 보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가 살인을 하면 너도 죽어. 이렇게. 응보주의. 자, 인격주의는 사람의 자격, 사람의 격. 그러면 이게 인격, 신격 이렇게 하는데 격은 뭐냐? 그러면 그 수준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의, 주장, 사상 똑같아요. 주의, 주장, 사상, 이론. 자, 공리주의는 주의 이론인데 뭐라고요? 공공의 이익. 그러면 이익이 뭐라고 했어? 행복. 자, 예방주의는 뭐냐면 그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미리 예비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왜? 벌을 세게 주면 겁나갖고 미리 쫄아서 범죄 안 일어나 하는 게 예방주의. 응보주의는 뭐라고요? 범죄하면 그만큼 처벌해버리면 돼. 그럼 못해. 이렇게. 다 했나요?